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지원 사업 수천 가지를 이 표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저는 다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0단계가 가장 쉽고 1단계가 그 다음 2, 3, 4단계 순으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정부 지원 사업 학교 기후 당신을 기다리는 업무들 그 불편한 내용 불편한 진실 두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담 PM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강의와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회비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회비용을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될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하지 않고 쿠팡 물류센터 가서 알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쿠팡 물류센터 가면 일당을 15만 원 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이성 친구와 데이트하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15만 원이라는 거죠. 데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알바 비용 15만 원을 기회비용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선정 이후에 행정 업무 등 다양한 관리를 할 것이며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 시간에 대한 부분도 기회비용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은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겁니다. 지원금의 혜택이 기회비용보다 클 경우 이것은 좋은 사례죠. 자, 그런데 지원금의 혜택과 이 기회비용이 같을 때 이거는 노말한 거죠. 시쳇말로 똔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똔똔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bad, 안 좋죠. worst, 최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원금에 대한 혜택보다 이 기회비용이 더 큰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 지원 사업에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후 행정관리 업무가 이 몇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버는 게 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지원 사업 수천 가지를 이 표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저는 다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산 서류 증빙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메일로 발송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서부터 사업관리용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부분, 그리고 전용 개별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 뭔가 이렇게 큰 틀에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을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100%다 배치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0단계가 가장 쉽고 1단계가 그 다음 2, 3, 4단계 순으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0단계는 여러분들 계산서라든지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그 관리기관에 메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난이도가 제일 낮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심플한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1단계는 어떤가요? 1단계는 사업 관리를 위한 특정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비용 관련 증빙 문서를 해당 사이트에 특정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창업진흥원의 PM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한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단계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정부 지원 사업 대부분이 이 이나라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CFO, 즉 재무관리 담당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서 이러한 회계관리, 이러한 정산관리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아마 활용하시기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는 않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워낙에 이러한 시스템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국내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이 이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가 아닌 말레이시아어나 아니면 프랑스어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알고는 계시고요.
4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이 아니라 R&D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R&D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합격시킬 수 있는 정도의 페이퍼 작성 능력, 즉 문서 작성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4단계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4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쪽발집 사장님 생계영차 영업 그 수준을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상공인 레벨에서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즉 전혀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5단계의 실제 사례 사업 공고문이나 해당 단계의 매뉴얼을 제가 정리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제가 등록할 테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